어떻게 보십니까? In the face of today's shifting global dynamics, this alliance is important now more than ever. 최근에 이런 일정들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대면 외교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외 정상을 만난 건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1년이 훌쩍 넘게 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등 정상 외교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전화 통화에서 부족한 만남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꼬리표로 달렸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순방이나 정상 외교도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6월 이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 역시 오는 6월 이후로 조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7분에 발사 예정이던 차세대 중형위성이 발사체 상단에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당국은 발사체에 대한 점검을 거친 뒤에 내일 오후 같은 시각에 위성을 발사 예정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방송에 소개된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위성을 탑재한 소유주 발사체가 발사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분 정도를 남기고 발사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발사체 상단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러시아 우주당국의 설명입니다. 발사체 최상단 엔진의 컨트롤에 의심 가서 그래서 이제 자동 카운트다운 하다가 지금 이제 중단하고 지금 근데 하나라도 의심 가면은 중단하게 돼 있다.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발사는 하루 먼저 내일 같은 시간 오후 3시 7분으로 예정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보다는 작지만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지상에 서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0.5m급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했고 내년 초에 발사되는 2호와 함께 운영하며 3차원 입체 지도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능 시험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의 쌍둥이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올해 말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송된 뒤 내년 초 발사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기획 단계부터 정부 주도로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을 만드는 과정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참여해 시스템과 본체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위성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카메라와 같은 탑재체만 바꾸는 플랫폼 방식을 채택한 것도 위성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서 위성 활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위성 정보 활용 촉진과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과 정책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쌍둥이위성 2호는 지표로부터 약 500km 우주 궤도를 돌며 지도 제작과 같은 토자원 관리와 태풍, 산불 등 재해 대응을 위한 영상자료 확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역에서 총을 난사하겠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군과 경찰이 꼬박 하루 동안 수색에 나선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허위 협박으로 결론 내린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입건해 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역 수색견과 경찰들이 역단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낮 1시 서울역에 총기를 갖고 와 난사하겠다는 협박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철도 경찰과 일반 경찰까지 20명 가까이 긴급 출동해 순찰에 나선 겁니다. 마약 전 있어요. 거기 따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다니는데 다들 제가 보면은 사물함 같은데 그런 데는 한번 보고 그런 것 같던데. 테러 예고가 일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활동하면서 악플들이 좀 있었나 봐요.
플러드를 가만두지 않겠다. 총기도 구입해놨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로. 한 11시경인가 그 유튜버가 그걸 다 내려버렸어요. 협박 영상을 처음 발견해 철도 경찰 등의 공조 요청했던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유튜버를 항공보안법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끝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공항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영상을 올린 건 미국에 사는 12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는데 해외라 조사가 쉽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허위 협박이 반복되는 데 대해 경찰은 엄연히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엄격히 수사에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남극이나 바닷가의 동물은 매우 예민합니다. 그만큼 보호의 손길이 다가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극지와 바다의 동물을 살리는데 드론 기술이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입니다. 아기가 배밀이를 하듯 통통한 새끼 물범이 어미에게 다가갑니다. 젖을 먹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 촬영하는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남극 팅줄기 섬의 세찬 바람 속에서 4년 동안 7쌍을 찍은 물범 육아일기입니다. 열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성체와 새끼를 구분하는 장거리 관측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세기 들어 학계에 처음 보고된 장기 관측 연구를 통해 지구 온난화가 물범의 번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빙하와 바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상위 포식자 물범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 비행 장치에 카메라를 연결함으로써 접근성이 어려운 곳을 손쉽게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관측을 한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범의 번식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장기간 관측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망망대의 단물개를 돌고래가 가로지릅니다. 생김새가 사람 웃는 얼굴을 닮은 쇠돌고래과 상갱이입니다. 한반도 남서의 연안에 사는 상갱이는 정약전의 자선어부에 상광어로 기록될 정도로 국내 자생 역사가 긴 토종 돌고래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절반 넘게 수가 줄어들면서 2016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배가 다가오면 피해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드론으로 개체수를 파악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활용한 조사로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과 같은 무인기를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선박보다 발견율이 최고 6배인 드론은 지난해에만 상갱이 88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멀리서도 면밀하게 관찰 가능한 드론 기술이 점차 사라져가는 동물을 보호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요즘 현금 쓰는 분들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시대의 흐름이긴 한데 현금 의존도가 높았던 기부단체들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QR코드를 활용한 기부가 등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의 커피 전문점. 계산대에선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려 하자 직원이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 중이어서 현금 대신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하신데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 번거로운 거스름돈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 손님들도 대체로 반깁니다. 그냥 편리하고 위생적인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이 카페 전문점은 올해 들어 현금 없는 매장을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시민들의 주머니 돈이 사라지면서 당장 인해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카드 갖고 가가지고서 뭘 빼와서 줄 이거 그런 정리 다 하겠어요. 신용카드 쓰니까 분수대에 던진 동전을 모아 취약 계층에게 기부하는 청계천 행운의 동전은 코로나19 전보다